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월 20일 수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예쁘다. 이거 바람잡이 좋습니다. 오늘 아름답습니다. 오늘 장날인 모양입니다. 장날 바람잡이 권대희가 왔습니다. 왔어요. 정말. 이거라도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러니까 이 방송의 품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품격의 문제보다는 방송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웬일이에요, 왜냐하면 웬일이에요. 동접자 수가요 갑자기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방송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염치불구하고 좋아요 버튼 누르고 좀 방송 좀 하자 소개하기도 전에 지금 급해졌습니다. 그러네요, 한 그러네요. 5천 명, 10,000명까지 가던 지금 할 수 동접자 없네요. 수가 네. 그럴수록 으쌰으쌰 해야죠. 으쌰으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주책을 부리더라도 저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예. 전계환 시사평론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그리고 언제나 딸랑딸랑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 정말 처절합니다. 예. 절박하고 처절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지금 89만 명 돌파했는데요. 네. 정말로 막 직사포처럼 올라가던 구독자 수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방송 잘 못 만들어서 이런 현상 생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누르고 방송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 오늘도 특종 준비했지 않습니까? 노임에서 어제 마지막 특종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했죠. 민주당 지도부가 내에서 탄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했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역전의 용사들을 보면 반발 앞선 정보, 한 발 앞선 정보를 가지고 그 뒤에 공론화되는 과정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취재력 좋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취재력 있으니까 좋아요 누르고 방송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겨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정기환 대표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하다. 네, 콩냐님께서 구독자 수가 안 줄어드는 게 신기하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나무 이야기님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게다가 구독 유주님 왜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 보고 뜬금 예쁘다고 하죠? 참네요. 구독 유지님은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 수는 반토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일상 속 행복 라이언님 좋아요 빨리 누릅니다. 예, 좋아요 눌렀어요. 소희님 좋아요 눌렀어요. 얘기하셨고요. 타코야키님도 오셨고 변대표 화이팅 외치시는 또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역전의 용사 애청자분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추다르크 국회의장 영향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추다르크 이렇게 인기 많으신지 몰랐는데 저희 다음 주에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전 대표랑 저랑 또 우리 박신영 평론가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한번 제가 속일직한 속내 인터뷰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또 여쭤보고. 와 이것도 해볼게요. 특종이네. 식사 장소 어딘지 아세요? 그건 특종 아니죠. 어딥니까?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해 주세요. 혹시 괜찮아요.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장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식사하시죠. 저희들도 여쭤볼 게 아주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도 뭐 말씀해 주세요. 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여의도 식사하실 아니면 저 분들. 발산역 근처인데요. 둘 중에 하나로 정할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하고 식사만 하자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또 들어보면 처음 듣는 얘기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속내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우원식 의장을 뽑게 된 솔직한 이유가 뭐냐? 뽑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뽑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의장 원구성하고 그럴 때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원내대표도 뭐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지만 원구성할 때 좀 잘 안 해줄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원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뭐 특별히 뭐 이게 있나 보죠? 제가 봐서는 그런 논리는 다 끝나고 나서 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됐으니까 네. 그냥 변명하려고 드러내는 말이다.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원내 구성에 협상력이 있다 없다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법사위원장 못하고 운영위원장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끝난 일은 끝난 일인데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 되고 나면 우리들한테 그런 종류의 이익은 주지 않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꿈 깨라. 개딸 국회 원구성까지 개입하나.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요 얘기 좀 권대희 본부장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보도이고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 이어서 거야 입법 권력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제 우리 강성 팬덤이죠,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 여론몰이에 지금 나섰다라는 게 이제 첫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두 분이 정청래 그리고 박주민인데 아무래도 이게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이런 강성 팬덤들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이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반대로 박주민 의원에게는 그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사무실 앞에서 은평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를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서 당선되세요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삼선 의원인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밀었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미운털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 강성 지지자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정청래 의원이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가방위원장, 행안위원장 자리를 맞교대하는 과정에서 가방위원장 1년만 지낸 걸 근거로 해서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청래 의원이 좀 더 세게 이 추미애 의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도 있었었고 좀 더 세게 뭔가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사실은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사람이 박주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이었거든요. 박주민 의원 죄송합니다. 박주민 의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박주민 의원도 이제 수박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 되면 안 된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센 사람으로 이번에는 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야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 그만해라 이제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전 대표님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저는 누구든지 의사표시 불법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라치기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거 반대합니다. 그 보수 언론의 한 칼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성 민주당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더라고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민주주의 정신이 당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대의제는 방법이 없어서 대신 누구한테 맡겨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거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거나 그것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지 그것을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시국에서 타당한 접근이냐. 특히나 정권 심판 열기가 높고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내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이건 유언비어입니다. 이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는데 이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의원도 사실 을지로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당선의 키맨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원식 의원을 당선시킨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는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더 원한다.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오히려 우원식 의원을 찍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실제 마음에 부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쪽을 찍어라. 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더라. 이제 이런 유언비어가 이제 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이고요. 확실하지 않고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투표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쪽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진실한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당원과 당대표 혹은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해서 선거운동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는 계속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 대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이게 오래 가는데. 네, 좀 오래 가죠. 네. 우원식을 당선시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핵심 사람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죠. 우원식이 이러이러해서 추미애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줘야지. 이제 6월이면 국회 열리면은 우원식 의장이 당장 이제 원구 상각성하고 뭐 특검을 하면 처리한단 말입니다. 뭐 개딸이고 뭐고 김진표 걸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럼 네. 김진표 거가 안 날 거라는 보증을 서주고 우원식 의장이 그게 잘 하면은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계속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조회수 떨어지는 거고 자꾸 이게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뭐 박주민 씨가 했든 누가 했든 나와서 깔끔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겠다 6월달에. 예,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이게 옹졸하냐면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바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노희 변호사의 그 얘기는 일부이겠지만 사실 이재명의 속마음은 우원식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고 사기죠. 네.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개입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래도 민심을 반영한 추미애 의장이 탄생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데 그거 아니다. 알고 보면 이재명도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원식을 밀으라고 은연중에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전해준다. 이 말은 네. 왜 우원식 의원을 찍었으면 당당하게 그 사유를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그거 안 이재명의 나오니까.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서 네. 논리를 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국회 이제 개원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지 않습니까? 수박 논쟁이 있을 때 그 수박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명백하게 당심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딸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자보를 붙이는 이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보라고요. 당원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한 논리 구성과 해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면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자, 이 문제는 늘 생겨서 결국에는 숨어서 뒤에서 총질하고 정말 말장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욱더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관여 안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희 스픽스의 공식 입장이고 노영희 TV 공식 입장이고요. 이제 그런 얘기 더 이상 필요 없다. 다만 우원식 의원을 찍은 분들이 좀 입장을 표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5만 명 탈당 신청 냈대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탈당계를 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탈당계 내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 많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탈당계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 탈당하겠다는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세상사 성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탈당하지 마시라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탈당계를 낸 사람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오고 열심히 따라서 하고 또 잘 되기를 바랬던 정말 적극 지지층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자꾸 너무 몰라주니까 화가 나서 이제 항의 표시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누가 더 좋겠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추미애 의원이나 뭐 이재명 대표 다 누구나 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 누구라도 탈당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좀 자제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5,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5만 명까지 됐다는 것은 네, 여기서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견을 예, 예. 주셨는데 아마 당에서 한 15,000명 그중에서 탈당이 승인된 사람이 한 1,000명 나머지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탈당하는 것도 의사표시죠.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그 나가는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것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격앙돼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방송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또는 동접자가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뭔가 기대했던 이런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가 없다. 민주당 역시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저는 항의 표시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막을 게 아니라 이 항의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그렇지 않게 갈 거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원이 등록 당원 200만 명, 실제 활동하고 투표하는 당원 150만, 경선 참여하는 당원 120만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000명 뭐 맞느냐고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현재 민주당의 구도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 탈당한다고 우리가 굳이 나서서 말려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당원들의 분노가 이렇게 끓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당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꿔서 제도로서 또는 상황으로서 이 문제를 누그러뜨릴지 집중적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입당도 또 오히려 많아졌다는 겁니다. 입당도 2만 명이나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변희재 대표, 보수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가라 마라, 탈당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좀 많죠. 보수는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 않아요? 당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보수는 이게 수직적 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탈당한다는 얘기는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정도가 탈당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저쪽 국민의힘은 정말 이 한동훈 문제로 네. 점점점 이게 이 판이 커지는구나. 이게 단순히 홍준표와의 갈등이 아니라 올드라이트 거의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장순호 추락 가지고 기자회견했던 그 전광훈 뭐 세력 그리고 신혜식 등등 올드라이트들이 완전히 이번 기회에 한동훈을 쫓아내겠다는 아예 결의가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어찌 보면 홍준표 등등도 올라타 있고 뭐 윤상현도 지금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동훈을 가지고 지금 정면 승부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힘에서는 이제 미래 권력을 놓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홍준표 시장 저기 페이스북 올라와 있었는데 네. 한동훈을 여전히 애 취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말이 나오자마자 국힘 반응이 웃깁니다. 야 시원하게 홍 시장 말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차라리 나가라 당신이 탈당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나가라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반응이 온 걸로 봐서는 현재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윤 대통령은 홍 시장 쪽과 좀 더 근접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당의 분위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홍 시장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당대표가 되면 네. 당대표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 2년이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2년. 네. 그럼 2년 뒤에는 지방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보궐선거 때 책임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홍 시장의 재선 가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권 가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권 경쟁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홍 시장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압해야만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 대권이든 뭐 설마 대구시장을 다시 나오게 하겠습니까만 네. 근데 지금 대구시장에 다시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막 돌더라고요.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되면 통합 광역단체장 생각도 있다고 하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동훈을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홍준표 시장은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당의 배알도 없이 이러냐, 정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가라. 여기 보니까 무슨 당의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준표 형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박수영 의원은 친윤 아닙니까? 친윤인데 홍 시장님 더 빨리 떠나가세요. 아무도 안 따라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저렇게 아니 되면? 저게 지금 이번 기회에 아마 홍준표를 보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박근혜 탄핵 문제를 다시 지금 논점화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한동훈이 결국 탄핵 수사의 앞잡이여서 박근혜도 보내버렸고 보수 인사 200명 감옥 집어넣고 보수를 괴멸시킨 주범 아니냐, 네. 이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윤석열은 뭐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정리했죠. 윤석열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미 권력 잡았으니까. 근데 네. 또다시 한동훈에게 넘어가면은 뭐 본인 표현대로 문재인의 사냥개한테 계속 우리가 이 보수가 당권을 뺏겨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드라이트들이 지금 사실은 크게 동요하면서 한동훈과의 전쟁선포가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간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박수영은 친윤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한동훈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입장 아니었어요? 뭐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방향이 네. 보수를 죽인 자들이 다 문재인 편에서, 근데 그게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윤석열 똑같은 짓을 했잖아, 한동훈하고. 잘 모르겠는데. 갈래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네. 갈래가 이해를 여러 못 가지가 하는 거예요. 있는데 끝으로 네. 보면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깝다 이렇게 한동 공격하는 게 먹힐 같지만 네. 박수영 의원이 저렇게 빨리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 안 되고 한동훈 국힘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당신이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해요? 밀접한 진윤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홍 시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왜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요, 홍 시장이 대권주자,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네. 직접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홍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네. 어떤 경우에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은 생각한다. 아니, 이거 제가 말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네. 왜 홍 시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느냐? 그 자기 정치죠. 존재감 드러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 시장은요, 관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늘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크게 목소리 외치고 한동훈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는 대구시장 나오면 맞짱 뜰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구시장 나오면 당원 투표 50에 여론조사 50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대구 경북 통합한다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자리 자기 차지해도 되는데 양수 겸장이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때고요. 네. 중요한 것은 홍 시장의 저런 행위가 본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달려들어서 차라리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런 거 떠날 생각이 아니다. 없죠. 30년 동안 내 이 당에 있어서 왜 떠나느냐. 네. 그래서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생참이님이 똑똑한 노영이가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도대체 이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를 안 하겠다는 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근데 이 탄핵 때부터 있었던 보수의 그 정서를 홍준표 씨 같은 대폭 이용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쟤네들이 과연 탄핵 때 저쪽에 문재인에 서가지고 우리를 죽인 애들인데, 윤석열은 대통령 됐으니까 넘어가자 치고 또 한동훈까지도 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홍준표가 터뜨려서, 그래서 전광훈이 지금 뭐 장소 녹취도 기자회견하고 이제 한동훈과 한번 붙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내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수력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이해를 못하면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시청자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모르는 왜- 분들에게 저는 설명 못하겠어요. 왜 이런 네.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바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보수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빛나시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어쩌면 첫 왜냐하면 단추가 잘못 낀 게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지 부조화라니까요. 네. 처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으로 만들면서부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원래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홍준표 얼마나 자기가 당대표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네 어쩐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가지고 싸울 때도 또 윤석열 대통령 막 공격하다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꼼짝도 못하고 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나마 약한 한동훈도 계속해서 이제 욕설하고 비난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붙은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같이 뭐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공천 뭐 좀 바꿔 쪼쪼 하다가 결국에는 한동훈만 계속해서 죽이는 방향으로 또 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많은 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가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인지부조화를 도대체 왜 안 느끼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내가 만약에 그쪽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를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 근본적인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한 명만 죽이는 쪽으로 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한동훈만 죽이는 쪽으로 가나 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똘똘 뭉쳐서 한동훈만 죽이고 이쪽 사람들은 또 자기네끼리 또 뭉치나 보다. 거기까지도 그럼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는 또 이번에는 한동훈은 죽이는 데에서는 또다시 또 서로 갈리는 방향으로 여러 갈래로 또 모양새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자기들끼리 계속 모순인 거야. 스스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게 터져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미 이제 대선이 넘어가자 그러고 한동훈 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이 자체가. 아유 참. 노영민 전문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앞뒤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것을 앞뒤 중에서 뒷말만 계속 이야기해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행태 그렇죠. 특검 관련돼서 본인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거 좀 밝혀주세요.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해보죠. 명품백 받았는데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했다고 수사받으라니까 수사 대충 넘어가고 있죠. 홍준표 시장 지금 앞뒤 안 맞는 말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만 보면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이걸 가지고 회자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정말로 할 말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혼란만 가중되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앞뒤도 안 맞는 말 해놓고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장애 보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승부는 갈릴 겁니다. 성분은 갈리면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누가 이제 지금 맞상대가 되는 겁니까? 맞상대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홍준표 같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 후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 한동훈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내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떠올랐던 게 보수의 민낯이라 표현했지만 이 보수의 뭐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는 협치나 조화는 좀 아니다. 좀 오히려 개인주의, 개인 영달, 뭐 함께 가자보다는 내가 잘 되고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끌겠다. 뭐 이런 느낌의 보수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강한데 뭐 앞서 우리 평론가분들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시장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권에서도 이미 이걸 간파하고 있고 지금의 윤 정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너도 말 줄여. 너도 이제 그만해. 라고 지금 우리 뭐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등등이 계속해서 완전 이것에 대해 비판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는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얘기에 있어서는 한동훈을 계속해서 까야겠죠. 네. 근데 변함없이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걸 근데 정리할까요? 예, 제가 이제 한 말씀 못하면 보수 이미지 하는데 보수의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형상되는 무슨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수 이미지가 없어요. 보수가 안정이에요? 아니면 보수가 뭐 개혁이에요? 보수가 무슨 애국입니까? 애국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정말로 경상도 말로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헷갈려서 도저히 판단을 못하죠. 네. 최근에 뭐 대구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요.
홍 시장 같은 분하고는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어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아예 상대 안 하거나 아예 복종하거나. 아. 그 앞에서는 복종하는 사람 아니면 상대하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뭘 잘못하면요 엄청 꾸지람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언론사 사주들도요 앞에서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진짜 뭘 싼대요. 원래 놀라면 뭐 싸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 이익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싶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상대 안 하고. 무슨 대통령감이에요? 말이 되는 대통령감. 자, 한동훈 전대 출마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대 출마 관측이 굳어지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황교안의 길을 가나 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뭐 하여튼 뭐 이 사람도 지금 홍준표와 비슷한 지금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전통적 보수로 볼 때는 한동훈까지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을 저지해야 되겠다. 아마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한동훈도 어차피 나오면은 당대표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던데. 어당한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 근데 뭐 여론조사만 얘기지. 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전쟁이 정말 격화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탄핵 다시 끌고 나오고 한동훈의 또 수사 다시 끌고 나오고 트럼프시 끌고 나오고 다 끌고 나와서 전면전을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가면 아마 한동훈은 못 버틸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요?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분 보면 약간 겁난다, 무섭다. 왜요? 오, 이분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아. 와, 이게 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고 겁나는 거는요, 지역구 관리를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너무 잘한대요. 네. 예. 4년 내도록 그 지역구에서 시장하고 이제 다중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가면요 그렇게 친절하게 노이면서 나이 어리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예요. 내가 나보고 엄마라 그러잖아. 엄마라,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시죠?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는데요. 남영희 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그 지역구에서 했는데도 이겨도 정말 윤상현이 이길 수가 없다. 아. 그 정도로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치판에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당대표 이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보겠다는 건데 한동훈 공격하는 거 한번 보세요. 수도권 중심으로 한동훈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손잡고 잘해보자. 나 지금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바로 한동훈 디스 놓잖아요. 나 윤상현 의원 지역구 한번 나가보고 싶네. 그래요? 네. 그럼 남영희하고 둘이 공동 출마는 안 되나? 진짜 한번 그러면 해보고 싶네. 무조건 이길 건데. 난 남영희 후보 너무 도와주고 싶었는데 예.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윤 의원이 지역에서 친밀도가 그렇게 또 잘한다는 거는 저는 직접 겪어봐서. 아, 그래요? 근데 등산을 예전에 한번 모임에서 만났었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 모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원래 첫 만남은 낯선 거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오랜 동안 본인 후배였던 것처럼 대하시면서 챙기는데, 아, 정치는 이렇구나를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친화력이 좋은가 보죠. 네, 너무 근데 좋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동네가 잘 살게 됐어요? 좋아졌어요? 그 동네는 모르겠으나 등산 모임은 결국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본인의 행동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친밀하게 절대로 나이 철옹성은 침범 못한다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분 부산에 가도 뭐 5선 6선 의원 한 분 계시고요. 전국에서 유명한 분이 한 5명 정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저는 실제로 좀 겁난다, 무섭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근데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공격해도 침묵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센 사람들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즘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저희들 또 핫한 주제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진보 유튜브 구독자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보수 유튜브 다 빠진데 자기만 구독자 늘어난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정기환 대표가 마지막에 결국 민주당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화, 공론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어제 저녁에 제가 새날에서 전현희 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탄핵 얘기를 썼대요. 제목으로 쓰려고 하다가 그건 아직 공식화가 안 돼서 쓰지는 못하고 내용으로 썼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화시켜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선제적으로 거론한 주제인데요. 이 얘기 우리 전대환 대표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표. 전대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네. 이제 얘기 들었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공식화시키고 절차를 밟아갈 텐데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것 외에는 없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어제 말씀드렸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왜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느냐. 28일 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됩니다. 최상면 특검법 재의결에서 지금 현재 196표가 필요하니까 17표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3표가 확보됐죠? 확보됐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혁신당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보자는 열기가 올라갈 겁니다.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광화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국회의원들이 나오는지 이것이 국민의힘의 압박이 되거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을 가속화시켜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자 가결 안 된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울 상황 올 수 있고요. 점점점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8일 날 역사적인 대전환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장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좀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 좀 어떤지 좀 아십니까, 변 대표? 이번에는 그냥 패스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패스라는 그냥 무슨 이번에는 네, 부결로 가고 아. 다음 회기 때 한번 보자. 예. 지금 좀 빠르다. 지금 이제 이 칼을 들기 좀 빠르다. 그러니까 세 명이 판단해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한 17명이 나와야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가결이나 부결이나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워낙에 통제와 관리도 세게 했고 네. 그걸 떠나서 어차피 다음 국회 때 또 올라올 텐데 뭐 그때 봐도 늦지 않겠냐, 늦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부결로 가지고 다음 국회 때 보자. 거의 이런 정서예요. 그럼 지금 정기환 대표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결이 다른데요? 아니 근데 그쪽이 생각할 게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그쪽이 뭐 어떻게 움직이나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번엔 부결시키고 다음에 보자는 거는 어쨌든 다음에는 눈치 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눈치를 볼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총선에서 이 민의가 나타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를 결국 드러나는 건데. 뭐 자기들은 민의는 이제 200석을 200석 안 줬다는 안 거? 준 게 이제 그게 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절연하는 게 좋은지 네. 절연한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네. 또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일종의 내부 동의 이런 게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 낼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힘 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심리적인 일종의 갈라섬이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위로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예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국힘이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거 판단할 것 같고요. 만약 네.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이제 부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욕 바가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다 얻어먹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선 민의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은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네. 그럼 국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게 국힘에 유리할 텐데 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자기 당 지도부 현재 비대위 체제 국힘 의원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 의문 부호를 붙이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통령 격려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또 오늘도 또 나왔었었고요. 대질신문 관련해서 김계환이가 절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어제 김종대 의원 얘기도 나왔었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이 엄청나게 관여했다는 게 분명히 좀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걸릴까봐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권한남용하게 뻔해 보이는데 이걸 지키겠다고 거부권 행사한 거를 여당 의원들이 또 지켜준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변 대표 말대로 그냥 넘어가게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나 거리 나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거리는 나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또 나서야 돼요, 이 우리가? 사람 근데 저는 이번에 거리는 좀 192석 그 당선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8석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수당 감옥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거는 뭐 거리든 뭐 인터넷이든 여론전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28일 날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네. 아주 6, 7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하더라도 최대한 할 거 다 해놔야 돼요. 아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만약에 유희동 의원이라든가 김웅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표결 들어가서 본인들이 찬성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 자기네 국민의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합시다. 이거는 찬성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표를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거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면전 간다는 건데 네. 이번에 일단 자기 체면만 차리고 넘어가겠다 이번에. 그래서 뭐 세게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가 20표 모아오겠다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그래요. 자, 17표 중에 지금 3표가 이제 찬성적으로 가겠다는 거 14표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 몇 명쯤 되겠습니까? 자,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 보고 마지막에 어떤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니 저는 남아있는 지금 한 5, 6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반전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끊어내고 가자는 것. 자, 그러니까 위험한 도박하듯이 제가 한 분이 정계환 정신 차리라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니 왜 주장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실제로 투표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야, 이거 뭐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제 의결이 통과되지 않겠지. 부결되겠지. 17표 넘어갈 사람 없다. 누가 이재명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수준의 우리가 예측이고요. 네. 실제로 표를 찍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힘 내부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모이라 꿈동사님께서 허구한 날 깨시민들만 개고생한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규환 평론가 말에 조금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안철수, 김웅, 뭐 유희동 의원처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때 가서 나 이거 찬성표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네, 왜냐면 박지민 의원도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 낙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나가지고 좀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낙천자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낙선자라고 한다면 혹은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기명 투표니까 뭐 이번에 내가 솔직히 소신 투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구도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이게 소설 같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관심은 민주당 쪽에 갑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갑니까? 야, 이거 누가 주도한 국민의힘 거야? 쪽에. 와, 이 사람 정말로 민심 받아들였네. 이 계산이 서는 차기 대권 후보나 당권 후보들이 없겠습니까? 네. 이 계산을 못할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부결을 다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지? 보수가 아까 어떤 원칙 이야기 하셨고 이미지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원칙과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이익밖에 없지.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갈라서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도한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웅되는 수가 생기는데요. 네. 당권이든 뭐든 확 지지를 받아서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국힘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탱자님께서 정상적인 사고라 국힘한테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닙니까? 노변 이러시는데 또 저를 욕하시는군요. 조금 전에 욕도 아니, 한 번은 제법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국힘에게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이러는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아니다는 또 분위기가 주류의 분위기입니다. 기회는 또 있다.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또 마음속으로는 안 그럴 수 있다. 그냥 거기에만 기대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8일 날 우리 셋 중에 이제 일단 한 명 또는 두 명은 죽겠네요. 한 명 또는 두 명은 죽는데 제가 이제 배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했던 내용들이요. 그때 가서 만약 결과가 나오면 오늘 이것은 쇼츠로 만들어서 그때 막 올리면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로 상황을 조금 더 너무 그러니까 결정이 났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FRI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운운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엄청나게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공스승님 야당 180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두 분이 서로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에 어느 정도 또 희망을 담고 보수 중에서도 분명히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네.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보수 괴멸을 막아야 되니 좀 응집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은 탄핵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일 것이고 보수는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표 몰아달라고 해서 표 줬더니 협치 얘기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국회의장 뽑을 때 좀 센 사람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또 안 그런 사람 뽑아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 28일 날 만약에 이번에 또 표 제대로 못 단속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정말 민주당 죽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의힘이야 거의 포기 상태지만 민주당은 정말 이러면 죽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분 중에 민주당 약간 정신 차려 180석도 안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180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음에 죽습니다. 죽는 게 탄핵이 없어져요. 네, 탄핵이 그 뒤에 없어요. 탄핵 간다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김철중님이 그 전두환 대표라고 저보고 일단 올려주시면서 윤 스타일 모르는구나. 국힘 의원들 사찰 당하고 있다고 추측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말 좀 드리면요. 제가 그냥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전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내는 제가 모르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다. 그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민주당을 유리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다른 판단이지 이거를 지금 대통령한테 사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 겁나니까 특검에 무조건 부결표 다 던지자 다시 재의결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예측이 철중님의 말씀처럼 맞을 수도 있지만 국힘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21대 때는 모든 게 끝이 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바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송영길 대표 재판 갔다 왔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래 월요일 날 재판이 있었었는데 그 재판장이 상당해가지고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재판도 없을 거라고 또 예상했는데 오늘 재판은 했어요. 그래서 5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재판이 있었었고요. 오늘 증인신문 오후에 이제 오전부터 있었었고요. 오후에 제가 증인신문 하는 걸 이제 보다가 제 재판 때문에 나왔는데 보석 신청도 했어요. 네. 원래 6월 22일이 구속기간 만료. 6월 22일이에요. 6월 22일 구속기간 만료여서 그 전에 보석을 신청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월 초에는 아마 결정 내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5월 28일 날 이
제의가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뛰겠죠. 정말 미친 듯이 뛰겠죠. 이제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관찰 못 시키면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혼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겐 더 이상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재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재판 분위기 자체는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 몰라서 여쭤봤는데 6월 22일 날 구속기간 만료되면 그 전에 형이 확정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 공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풀어놓고 재판 계속 해야 그거는 되니까. 불가능한 게 왜냐면 양쪽에 지금 왜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증인 신청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어요. 좀 증인 신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증인 신문이 변호사님 많이 현장에 가셨다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송 대표께서 뭐 검찰하고 설전을 펼쳤다고요? 어떤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뭐 그 재판을 오전부터 계속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전은 없었었는데 되게 마르셨고 되게 분위기는 오늘 제가 봤을 때 그 분위기 자체는 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 위법주의 증거라든가 이 증인의 증언의 말을 이제 분석하는 거를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좀 보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법리에 아주 밝으신 변호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그랬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분이 맞서 싸우는 그때부터 우리의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5월 28일 날 이 최혜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 의결이 안 되면 그것이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장시호, 김스타, 태블릿 PC 사건 내막 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 변 대표가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정강훈 목사가 그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와 그 다음날 10시에 기자회견한다. 동영상 김스타와 관련된 동영상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어제 10시에 눈을 씻고 기다렸는데 보도가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제 밤에 뉴탐사에서 사실은 이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정식 기자회견을 했고 네. 역시 예상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안 쓴 거죠.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 네, 썼다. 제보자가 왜 그 유탐사가 처음에 공개했을 때 왜 제보자하고도 상의하라 공개했냐는 비판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기성 언론에서. 어쨌든 그 제보자가 서양이 보수성이라 그래가지고 유탐사나 이쪽보다는 정광훈 쪽에 가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기자회견 했는데 막상 기자를 하니까 또 아무도 기사를 안 써요. 그래서 제보자가 나와서 모든 거는 내가 직접 녹취했고 난 2년 동안 이 장시호가 김영철과의 불륜관계에 있다고 나는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장시호의 증언은 다 위증교사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당당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도를 안 한 게 하여튼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정광훈 목사의 입장은 한동훈까지는 끝장을 내겠다 이걸로. 이걸로 김영철 단독범이 아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컨트롤했다. 한동훈까지 끝장 내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홍준표의 이 발언과 맥락이 맞닿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 조작 증의와 위증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한동훈까지는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겠다 해서 보수 쪽에서 이제 8년 만에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에 줄 서면 안 되는 사람들 줄 서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한동훈까지 끝장내다 해가지고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하고는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신혜식 대표가 오늘 저 김성수 TV에 나와서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같이 연대를 하겠다. 이 진보 촛불하고도 뭐 거기까지 얘기가 돼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좀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가 5월 21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죠. 예, 완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 그 영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아까 없어요? 사진으로 잠깐 사진을 나왔고요. 보여줄까요? 사진으로 이제 직접 나왔고요. 발언했습니다. 그 이름이 김윤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된 아니 거예요? 김민미가 아니고 이분은 이름 공개 안 했고. 이런 공개하고 마스크를 쓰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본인이 녹취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게 없이 그냥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저 하느냐. 마이크 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라는 거죠. 네. 제보자고 네. 지금 저기 지금 왼쪽에 저 지금 화면 보이는 사람 누군가요? 저기 가면 신혜식 TV 신혜한수 기자님. 취재팀이 와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공개가 설명하고. 되고 있다라고 예. 이제 보수 채널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직접 이제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래서 김윤미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건 이제 이 뉴탐사가 어제 공개한 네. 녹취에서 공개했고 이 제보자가 등장하니까 이거 제보자하고 확인을 마쳤어요. 이 사람한테 마쳤는데 이 장시호와 김영철이 태블릿 PC를 조작할 때 그 조작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잠시 떠맡았던 여자가 김윤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시호와 김영철이 태블릿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장시호를 협박을 했었다. 그래서 장시호를 협박하는 그 녹취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다 찾았어요. 회사까지 다 찾아가지고 오늘 강진구 기자가 아마 회사까지 찾아 들어갔는데 아직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입에서 그 조작된 태블릿 PC를 내가 잠시 보관했었고 이거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였다 이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이 취재차 수배하고 있고 저는 공수처에다가 이 공범으로 고발을 할 거고 저희 재판에다가 또 증인 신청할 거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번에 지금 자백을 받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호랑 그 김 검사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그것도 알고 있고, 누군가가 그 불륜 사진도 갖고 있고. 사진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그것도 사진을 협박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건 장시호의 주장이니까 모르겠는데 장시호의 녹취록에는 태블릿 조작과 이 불륜 관계를 자꾸 폭로하겠다고 자꾸 협박이 들어온다 이런 녹취가 이제 잡힌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태블릿 PC와 관련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검찰이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막 공방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증거를 자 보도를 하지 않아요. 지사 선택에서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나한테 이익돼 안 돼. 뭐 이런 거 따지면 아예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증거의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면 되는데 그 검증의 장애도 안 나와요. 근데 법적으로 그냥 고발만 해놓죠. 고소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영철 검사가 지금 고소를 해놓고도 그 뒤에 아무런 진척된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없어요.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고 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아무것도 해요. 없어요. 고소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야 그럼 이거 증거 내놓고 진실 공방 한번 해봐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태블릿 PC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정확하게 증거로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데 언론이 아무 보도도 안 해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고소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진실을 찾겠다는 사람 쪽에서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지금.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고소한 내용이 정확히 뭐냐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는 김영철 검사가 우선 본인과 장시호 씨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고소한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본인이 위증교사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 고소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소한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장시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그 의혹에 대한 증거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삼성 프로포폴 가지고 네. 거의 사실상 뭐 입증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건 이제 정황증을 말하는 건가요? 정황증인데 예. 삼성 프로포폴에 대해서 장시호가 녹취에서 떠드는 얘기 그대로 이 사건이 흘러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 보고 있죠. 그 부분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아닌데 증거를 어디까지 대야 되느냐.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그것이 그 뒤에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네. 자 이거 왜 야 그 말을 한 것이 조작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증거 대봐라. 그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가져와서 물론 이제 더 확실한 건 태블릿 조작이죠. 예, 그건 뭐 예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삼성 프로포폴은 뭐 완전히 확인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우리는 뭐 검찰이 조사하면은 그대로 얘기 나가서 할 텐데, 지금까지 뭐 저나 뉴스타사 조사 받아보면 한번 조사 받은 다음에 하문차사가 돼버려요. 사건을 그냥 진행 안 시키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대로 면역이 가기 때문에. 뭐 그쪽 조사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수처가 지금 장시호 소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시호가 공수처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술하는 게 아마 가장 이제 빠르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고가 되거나 네.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밝히지를 않아.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검증해 달라고 하는데 검증을 안 해. 네.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제기한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압박 요인이 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당사자들은? 네.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도 아무 말을 안 해요. 한동훈, 김영철 다 말 안 해. 야, 그 수사를 좀 해봐 하는데 몇 년째 욕을 해도 수사를 해서 그 증거를 검증을 안 해줘요. 야, 이게 무슨 나라냐? 왜냐하면 보수 진보 다 보더라도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면 검증을 해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든지 네. 아니면 이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면 사법처리를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증거는 이제 나옵니다. 정황 중심으로 실제 녹취록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첼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장시호 녹취록 사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탐사보도 채널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자가 예를 들면은 첼리스트 사건 다 거짓말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네. 국민들은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그 사건은. 네. 아직 기소도 안 됐다니까요. 기소도 안 됐다면 수사도 아직 다 안 했다. 수사도 다 안 했어요. 네. 아니 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 청담동에 그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냐 없었냐는 그러니까 사건 중에 제일 단순한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거 오래 끌 일이 아닌데 지금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기소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그거를. 참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컨대 최재형 목사가 그 디올백 준 거 관련해 가지고도요. 이제 디올백 그게 준 게 진짜냐 가짜냐. 디올백이 파우치냐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디올백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디올백을 줬다는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먼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냐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김건희 여사가 이사 가면서 거기에 뭘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리고 간 쓰레기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 최재형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었다는 책과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김건희 여사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거기 이제 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권성이라는 변호사가 주서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말로는 뭐 신의 예지를 받아서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최재형 목사가 그 디올백을 줄 때 그 정황으로 본인이 이것도 줬다 저것도 줬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책이 다 있었죠. 예. 그래서 경찰이 어젠가 그저께 그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면서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성희 변호사가 나 이거 가져가서 보여줄 텐데 다만 내가 이거 가져가서 너한테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하면 니네가 이걸 또 없앨까 봐 내가 이걸 임의적으로 너네한테 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완석 검찰총장이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그때는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너희가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 포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A라는 걸 주장을 하면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A가 사실이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막 해버려. 그러면은 A가 사실이라고 하는 B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B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B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또 B 가지고 또 딴 얘기를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장시호 씨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이게 개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얼마나 개입 알아서 겼어 이렇습니까? 얼마나 개입을 많이 하는가요?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고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는 정말로 숨어있는 개미 한 마리 잡듯이 지금 탈탈탈 털어내잖아요. 네. 얼마나 편파적으로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래가지고 무슨 민중의 지팡이고 국민의 뭐 마지막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그 국가기관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뭐 앞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로 그런 거 우리가 똑같이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쟁이로 하면요. 네. 우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만 하고 있다가 그냥 책임 안 지고 넘겨버리면 다 되는 일이 정말로 다반사일 건데 네. 차마 그렇게 양심이 있어서 못하지만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댓글에 마치 제가 태블릿 PC 얘기를 모르는 것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저 태블릿 PC 얘기 되게 잘합니다.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방송한 게 몇 번이고 소나무당에서는 태블릿 PC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L자 패턴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태블릿 PC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걸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장시호 녹취 중에서 사실은 그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문제가 사법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였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재용 프로포폴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 이후부터 모든 언론사가 아무도 보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완전히 무보도고 또 이제 김영철 이외에 박주성 등등 검사, 김창진 검사 등 여러 검사들이 개입해 있어서 다 녹취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네. 유탐사에서 전화 때리고 공문 보내고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 받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그냥 버티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검찰청에 공보관 있잖아요. 공보관에게 전화 걸어서 전달만 해달라 그래도 공보관이 전달을 안 해줘요. 그건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배째고 누워 있다가 나중에 뭐가 터지면은 우리한테 반론할 기회도 없이 보도했다 또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렇죠. 야,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에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 특정재벌의 회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 입을 싹 닫아. 그 서로 짜고 닫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좀 닫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이걸 통제를 하잖아요. 자본이 언론을 통제한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네. 또 하나 권력이 정말로 수사를 통해서 개인과 집단을 통제한다. 그것도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성의 국가냐, 문명 사회냐,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데 내 문제가 터졌다. 네. 강여국 문제가 터졌다. A씨의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 그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느냐? 정말 죄도 없는데 잡아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주 이중적인 극단의 상황에 우리 사회가 지금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늙꽃님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지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챗 미인 1941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 상단에 지금 보입니다. 미인 1941인데요. 한순간이라도 충만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영원하다. 사랑과 조국, 독립 둘 모두를 지키고자 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운명을 그린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잘 쓴 소설 작품은 책을 읽는 동안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설명이 없음에도 당시 일본 현지 풍경과 조선의 풍경이 생생한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대개 문학작품들은 갈등이 해소되면서 해피엔딩 그리고 새드엔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반면에 이 소설은 예상치 못한 결말과 함께 독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민족의 운명 앞에 그대들이 선택할 길은 조국이냐 사랑이냐. 조두진 작가가 쓴 미인 1941은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 1941. 미인 1941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반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백년 산삼 도라지청 쾌할고 할인 특가 86%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라지청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 국내 유일 백년 산삼, 자연산삼, 배양근, 약도라지, 쌀, 고두바, 조청 이 세 가지 재료만으로 특허받은 발효기술을 만든 도라지청은 쾌할고 하나밖에 없답니다. 산삼, 자연산삼, 배양근 무려 85.9g이 쾌할고 한 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무이, 국내 어디에도 없는 산삼, 진세노사이드 유료 흡수 특허 기술로 대폭 높아진 흡수율과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에 쾌할고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무려 86%나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89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은 카테고리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들의 회사
획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픽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보실 우리 많은 제외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국내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네,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